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먼저 독립시행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요.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그 시행의 결과가 서로 독립인 경우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이해는 바로 동전 던지기를 여러 번 하는 경우,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여러 번 한다는 것은 결국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 동전 던지기를 여러 번 할 때 그 결과, 즉 앞면이냐 뒷면이냐는 그 각각의 결과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인 그런 사건들이 됩니다. 즉 각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냐 뒷면이 나오냐라는 것은 서로 독립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의 시행에서 각각의 결과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것도 결국 독립시행이 되겠죠. 됐지? 그럼 독립시행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 매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자, N회의 독립시행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을 PR이라고 한다면 이 PR이라는 놈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매회 시행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사건 A를 우리가 동전 던지기라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를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매회 일정하게 2분의 1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N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사건 A가 R회에 일어났다면 앞면이 R번 등장을 하고 뒷면이 N-R번 등장하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냐면 앞면이 확률 P인데 그놈이 R번 나타났으니까 확률 P가 R번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누구를 이해할 수 있냐면 앞면이 N번 중에 R번이 나왔다면 결국 뒷면이 N-R번 나왔다라는 거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했다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거의 1-P가 되겠죠? 거의가 아니라 맞죠? 그리고 그놈이 N-R번 일어났으니까 1-P를 N-R번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근데 도대체 얘는 뭐냐 이거 얘는 N 컨비네이션 R은 왜 뜬금없이 여기에 곱해졌느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N 컨비네이션 R이 왜 곱해지는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P3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주사위 던지기 뭐라고 그랬어? 독립시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졌으니까 독립시행이 맞고요.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온다. 1의 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건 A로 보는 겁니다. 근데 걔가 3번 나왔다 그랬으니까 결국 R이 이꼴 3인 거죠. 그 다음 사실 4번 던졌다 그랬으니까 N은 이꼴 4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A인데 그놈이 6분의 1입니다. 요 놈을 그냥 P로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P3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4번 중에 1의 눈이 3번 나온 거잖아. 근데 그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 봐. 4번 중에 1의 눈이 나오는 것을 동그라미, 1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것을 X로 친다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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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4번 중에 1의 눈이 3번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각각일 때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얘 보세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가 되고요. 두 번째 거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네 번째 거는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해주면 이 4개 모두 다 그냥
6분의 1이 3번 곱해지고 6분의 5가 한 번 곱해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에서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똑같이 나오는 확률을 4번 더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도대체 이 앞쪽에 봐. n 컨비네이션 r이 곱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n이 4고 r이 3이니까 얘가 곱해져야 되는데 이게 뭘 뜻하냐 하면요. 4번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자리가 어딘지 그 세 군데를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군데인데 그 중에 3군데만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선택된 거고요.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선택된 경우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 4 컨비네이션 3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그 1에 눈이 나오는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얘가 4번 더해진다는 것은 이 앞에 4 컨비네이션 3을 곱해주는 거. 즉, 요 똑같은 값 곱하기 4가 되는 거랑 맞다, 똑같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요. 항상 이 일어나는 순서, 즉 1이 3번 나오고 1이 아닌 눈이 한 번 나왔지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확률 값들이 다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 앞에 그 일어나는 순서를 결정해주는 4 컨비네이션 3이 곱해져야 된다. n 컨비네이션 r이.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봐.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2개밖에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일어나는 사건이 2개밖에 없는 경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그냥 P의 R승과 1-P의 N-R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경우의 수도 컨비네이션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가 뭐냐면요. 4개를 나열하는데 그지? 동그라미 똑같은 놈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똑같지 않은 놈이 하나 있으니까 사실 이거 이렇게 쓰는 거지만 1팩토리얼은 쓰나 마나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나열되는 게 2가지밖에 없다면 즉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이 2가지만 보고 본다면 이걸 나열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가 컨비네이션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결과가 2가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3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기를 7번을 했는데 그지? 1, 2가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3, 4가 2번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3, 4, 5라고 그럴까? 그 다음 6이 3번 나오는 경우 이럴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주사위 던지기를 7번 했으니까 독립시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1, 2의 눈이 2번 나왔으니까 1,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얘가 2번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3이나 4나 5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죠? 근데 얘가 2번 나왔으니까 얘도 2번인 거야.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거는 3번이니까 6분의 1이 몇 번? 3번.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보자. 예를 들어 얘를 사건 A, 얘를 사건 B, 얘를 사건 C라고 한다면 결국 A가 2번 나오고 B가 2번 나오고 C가 3번 나오는 거니까 요 놈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큼 요 확률을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앞에 뭘 쓰느냐?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 이렇게 수열의 수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의 결과를 꼭 2개가 아닌 여러 개로 보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각각의 확률로 일어나는 횟수승을 곱해주면 되고요. 이 앞에는 그래서 그 사건들이 각각 나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된다. 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위에서는 왜 이렇게 봤는지 이해가죠? 우리가 사건을 두 개로만 본 거야. 1의 눈이 나오든가 혹은 안 나오든가. 그래서 6분의 1이 1의 눈이 나올 확률이고요. 6분의 5가 안 나올 확률인 거죠. 그럼 여기가 컨비네이션이 된 이유는 원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인데 이거 결과가 뭐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4 컨비네이션 3과 똑같으니까 여기다 그냥 컨비네이션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에서는요. 이 앞에 컨비네이션이 나오는 이유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결과를 두 가지로만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컨비네이션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막 결과가 두 가지일 때만 컨비네이션을 쓰는구나. 결과가 세 가지 이상이 되면 앞쪽의 경우의 수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뀌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 문제 볼까?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동전을 5번 던질 때 A가 한 번 일어난대요. 그럼 뭐야? 5번 중에 언제, 몇 번째에 한 번이 일어나는 거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이거 한 번. 자,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5번. 이걸로 그냥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동전을 10번 던질 때 사건 A가 3번 일어나는 경우. 그럼 봐. 앞면이 3번 일어나면 당연히 뒷면은 7번이 일어나야 10번이 채워지겠죠? 그럼 얘도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10자리 중에서 앞면이 나오게 되는 자리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혹은 앞면을 동그라미, 뒷면을 X라고 한다면 앞면 3개와 뒷면 7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전체 10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게 3개, 7개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년의 수도 봐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됐지? 끝. 그 다음 어느 농구선수가 자유투에 성공할 확률이 0.7입니다. 이 선수가 5번의 자유투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3번 성공할 확률. 그러면 0.7에 3번이고요. 0.3에 2번인데 자유투를 성공하냐 못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5번 중에 3번이면 그냥 5 컨비네이션 3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적어도 한 번 성공할 확률은 뭐겠어? 둘 다 실패할 확률을 1에서 2번 다가 아니라 5번 다를 실패할 확률을 1에서 빼면 되잖아. 그럼 1에서 5번 다 실패한다는 얘기는 0.7이 빵번 나오고 0.3이 5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5 컨비네이션 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봤자 이것도 1, 이것도 1입니다. 따라서 1 빼기 0.3의 5승.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산은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가 두 개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봐. 학생 A, B, C가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꼴찌가 될 확률은 각각 A가 꼴찌가 될 확률 6분의 1, B가 꼴찌가 될 확률은 6분의 2, C가 꼴찌가 될 확률은 6분의 3입니다. 그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달리기 시합을 할 때 A가 한 번, B가 2번, 그리고 C가 3번 꼴찌를 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총 6일 동안 한 번씩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시행을 여러 번 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전날의 시합 결과는 다음날의 시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독립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 A가 한 번 꼴찌를 했으니까 6분의 1은 한 번이 곱해지는 게 맞고요. B가 2번 꼴찌를 했으니까 6분의 2는 2번이 곱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C가 3번 꼴찌를 했으니까 6분의 3이 3번 곱해지는 건 맞는데 이것도 이거 봐. A가 꼴찌를 하는 사건을 A, B가 꼴찌를 하는 사건을 B, C가 꼴찌를 하는 사건을 C라고 한다면 결국 A 한 번, B 2번, C 3번이 나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기 앞에다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게 몇 가지라고? 그게 총 6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게 지금 B가 2개 있고 C가 3개 있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쪽에 요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결과가 3가지면 그냥 앞쪽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되고요. 결과가 2가지밖에 없다면 물론 그때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지만 우리가 깔끔하게 그놈을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